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입니다. 자, 오늘 문서진 부대표 그리고 오랜만에 김영롱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희 문서진 부대표 출연하는 빈도 씨랑 어쩌다가 비슷해진 것 같아요. 풀이 선언하신 거예요? 오죽하면 오프닝서부터 시청률 국어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김영롱 앵커가 진짜 정말 오랜만에. 그러니까 저희가 뭐 출연자분 모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네. 이제 이 김영롱 앵커 자리에다가 네. 다른 분들을 좀 모시게 됐어요. 중간에 무슨 브리핑 시키고 터줏대감이라고 위로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도 위로 안 되는데 막 그랬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그리워하셨을 거예요. 김영롱 앵커 좋다고 네. 또 댓글에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오늘 시청률 보면 알겠죠. 제발 여러분 오늘 한 번만. 자, 그걸로 판단되는 거예요. 네. 김영롱 앵커의.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오랜만에 좋은 이야기 좀 해봅시다. 반도체 꽃길 걷는다. 와. 사실 올해 전망에 대해서 네. 작년 연말에 뭐 증권사 그리고 각 기관들이 많이 내놨는데 네. 반도체나 뭐 ICT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제가 이야기를 그때 이건 좀 칭찬 먼저 받고 네네. 가려고 하는데요. 칭찬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 11월, 저는 확실하게 합니다. 11월 달 정도에 할 때 체크했잖아요. 저는 뭐 그냥 과감하게 나는 내릴 거다. 네. 내년에 그러니까 12월 연말부터 네. IT가 무조건 주도주가 될 것이고 네. 지금 매수할 거면 차라리 IT를 하라. 네. 자, 아주 단언했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 분명히 기가하실 겁니다. 진짜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이거 우리 돌려보면 아니까 네. 확인을 하고 네. 다음에 만나뵐 때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저희가 다음 주에 확인할 게 많네요. 내일의 시청률과 함께 네. 지난 11월에 무슨 얘기를 네, 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자, 오늘 저희는 이제 반도체가 그러면 얼마나 꽃길을 걷게 될 것인지 정말 탄탄대로가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네. 일단 제가 먼저 뭐 포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저는 네. 제가 부족한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휴대폰도 수출하고 또 네. 반도체도 수출하잖아요. 네. 전 당연히 휴대폰 가격이 더 비싸고 우리나라 휴대폰도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니까 휴대폰의 수출 금액이 훨씬 더 많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의 휴대폰 수출 금액이. 근데 알고 보니까 반도체 수출 금액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네. 이거 봐요. 저만 몰랐잖아요. 아니에요. 앞서서 되게 자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몰랐어. 막 네. 자책을 되게 많이 하던데 그래서 물론 이렇게 예를 짓긴 좀 그렇습니다만 네. 제가 위로랍시고 네.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은 진짜 그야말로 스마트폰 하나긴 한데 이런 낸드 플래시나 반도체 자체는 안에 많이 들어가니까. 뭐 네. 여러 개도 들어가고 그렇죠. 핸드폰 안에도 그리고 그렇죠. 뭐 그렇죠. 컴퓨터에도 들어가고 외장 하드에도 맞아요. 들어가고 공장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니까 네. 뭐 그런 거 다 했는데도 되게 자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진짜 얼마나 많이 팔고 있는지를 네. 그림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네. 전체를 보자면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 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돈을 쓰기도 하고 뭐 돈을 벌기도 하고 예. 이런 네. 전체 무역 수지 가운데 ICT 산업으로 버는 돈이 80%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년에 뭐 100만 원 벌면 80만 원을 뭐 반도체, 컴퓨터, 휴대폰 이걸로 버는데 IT 강국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 ICT 전체 가운데도 뭐 컴퓨터 주변 네네. 기기 이런 것들도 예. 있으니까 ICT 전체 가운데 반도체만 얼마나 수출을 하는지 봤더니 86%를 반도체 수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네. 반도체에도 뭐 비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메모리 반도체가 60%를 차지하는데 예. 35억 달러를 지난 11월에 기록을 했어요. 근데 같은 기간 동안 휴대폰 수출했던 금액이 21억 달러. 아하. 거의 두 배. 네. LG전자가 좀 분발했었어야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안타까운 생각과 함께 저는 이게 정말 놀라웠던 거예요. 네. 아마 애써 위로하자면 네. 자위를 하자면 시청자분들 가운데도 당연히 휴대폰 수출 물량이 더 많지 않겠냐 이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저는 너무 네. 놀라서. 아. 아무튼 그런데 자 이렇게 많은 그 반도체를 수출을 하니까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반도체가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반도체가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을 수도 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전망이 많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딱 말해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자체도 네. 네.
대단하기도 할 뿐더러 인정할 건 인정해야 맞아요. 되니까요. 그렇죠. 네. 기술력도 대단할 뿐더러 뭐 투자랄지 뭐 이런 것도 탁탁 들어맞고 있어서 제가 네.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IC 인사이츠라는 미국 반도체 시장조사 업체인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올해 이런 반도체 시장, 메모리 반도체 시장 이 부분이 한 10% 이상 또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시장 규모만 103조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계속 이게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다 큰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네. 3대 축이 이렇게 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 점유율이나 기술력 차이로 봤을 때도 삼성전자가 압도적이죠. 압도적입니다. 네. 압도적이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뭐 1위를 굳건히 하겠다가 목표가 아니라 격차를 아예 못 따라올 정도로 벌려버리겠다라는 얘기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오. 좀 뭐 자신감이 내비쳐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올해 뭐 사이클 자체도 뭐 얘기를 지난해는 사실 어떤 업황 사이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어떤 경제적으로 봤을 때 네.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오. 네. 수요는 한 두세 배 계속 늘고 있는데 네. 공급은 공장 증설을 그렇죠. 해도 이야. 한 1.5배.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봐도 약간 정체돼 당연히 있어요. 네, 예, 가격이 확실하게. 오를 수밖에 맞아요. 없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예요? IoT, 네, 네.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인공지능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뭐 클라우드 부대표님 네. 클라우드도 네.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 부대표님 좋아하시는 자율주행 자동차 그런 거 있죠. 네. 여기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이런 그렇죠. 반도체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제 시장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스마트폰 얘기를 네네네.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어찌 보면 레드 오션인데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도 여기가 계속 급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들어가는 반도체량도 어마무지한다라는 네. 것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은 계속 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 상승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이고 뭐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네네. 작년에도 작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이제 디램과 낸드 플래시가 각각 50%랑 30%씩 가격이 뛰었더라고요. 네. 아, 맞아요. 네, 50% 이상 뛰었는데 이게 올해도 더 오른다니까. 더 오르죠. 네, 네. 오른다니까. 그러면 이제 주가도 당연히 오르는 거고. 네. 뭐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고 있고 또 하나가 네. 경쟁업체가 안 좋아지면 그렇죠. 좋은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 좋은 건데 네. 마침 또 우리나라 경쟁 네. 기업이 아니라 네. 도시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네. 맞아요. 도시바 같은 경우에도 낸드 플래시에서는 강자였고 네. 뭐 지금도 물론 2위입니다. 낸드 플래시에서는. 네, 네.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이렇게 처음 개발한 것도 도시바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선점은 했어요. 네. 네. 선점을 했는데 갑자기 도시바가 원전 사업을 하면서 아니 근데 이건 네. 잘 아셔야 되는 게 원래는 사실 도시바가 뭐 디스플레이 사업, 반도체 사업 이걸 원래 했지만 네네. 사실 실제로 먹거리나 돈이 됐던 건 저게 원전 사업이 맞습니다. 원전 사업. 원전 핵심 기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그 GE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네럴 모터스 아니 일렉트릭 모터 네, 아니, 제너럴 일렉트릭. 네,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만든 회사.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아니 뭐 가전제품 팔아서 무슨 돈이 남냐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지멘스도 독일의 지멘스도 그렇고. 근데 네. 그 기업들이 대부분은 원전 관련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아하. 근데 그게 실제로 이제 돈이 되는 사업이었고 네. 그걸로 잘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도시바도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흔히 그냥 가전업체 아니면 반도체 업체인데 네. 실제로 원전 쪽에 사실 수익이라는 이런 구조가 더 많았습니다. 더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건 맞아요. 네. 했었던 건 맞지만 이제 최근에 원전 관련 부분이 좀 사태가 터지면서 조금 확 꺾인 게 이제 문제가 된 네. 거죠. 요즘에 이제 들어서 문제가 된 게 이제 요즘에 누가 원전 짓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원전이 그렇죠. 정말 네. 정말 캐시카우였는데 네. 이제 누가 원전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바가 네. 상황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럼요. 그리고 네. 이제 도시바 회장 자체가 이것 때문에 한 수조 원 까먹을 거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망할지도 몰라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도시바 신용 등급도 이것 때문에 떨어졌고 네. 이러다 보면 당연히 주가는 급락할 테고 네. 주가가 급락을 하면 시가총액이 떨어지니까 네. 투자 여력이 당연히 떨어질 테고 뭐 하다 보니 도시바에게는 지금 악재가 쌓여 있는데 네.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업황 자체도 좋은데 이런 업황이 최고조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발 앞서서 15조 원 투자. 평택 반도체 공장 이야.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전 세계 시장이 103조 원인데 15조 그렇죠. 원을 와.
투척하는. 진짜 제가 뭐 방송을 하는 SK 도 있잖아요. 사람으로서 네, 이런 네. 말씀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다리가 맞아간다. 전문용어로 이런 얘기를 귀에 하잖아요. 쏙쏙 들어오네요. 그렇죠. 아, 진짜 맞네요. 네, 아다리. 그게 맞아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와. 뭐 심히 걸릴 것 같아서 네. 또 한 번 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네. 그러니까 모든 어떤 타이밍이 삼성전자에게 잘 맞아요. 좀 잘 맞게 맞아 떨어져 가고 있다. 맞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 자체가 사실 뭐 이렇게 미리 계획하지 않고 지금의 어떤 시국이나 전국에만 휩쓸려 갔더라면 네. 안 됐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삼성전자가 전략적인 부분에서나 기술력 부분에서는 역시 그래도 괜히 1위가 아니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도체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제 여러 뭐 매체나 증권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김영롱 앵커가 정리를 해 주셨다면, 실제 그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아마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목소리를 갖고 있는지 저희가 들어볼 겁니다. 네. 안기현 상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요즘 들어 기분 좀 좋으시겠어요? 예, 뭐, 우리 산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괜찮습니다. 저희도 이제 예, 국민 예.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그 마음이 드는데, 예, 일단 그래도 분석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으니까, 글로벌 반도체 예, 예. 업체들이 요즘에 낸드 플래시 그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잖아요. 그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일단, 낸드 플래시 시장이 지금보다 많이 커질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전망 때문에, 뭐, 공급량을 늘려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 이제 이런 결론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그 시장의 그 수요 요인이 뭐 최근 그 일단 대체 수요가 있고요. 우리가 기존에 쓰던 이 저장 방식이 다 반도체로 바뀌는 대체 수요가 있고, 또 하나는 최근 뭐 IoT니 빅데이터니 뭐 이런 시장이 커질 걸로 예상이 돼서 미리 이제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기의 저장 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 스마트폰의 저장 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시장 수요 때문에 이 가격이 높아져 가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선 투자를 해서 주도권을 갖겠다. 네. 이런 게 이제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분석입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김영로 앵커가 짚었던 것처럼 일본의 도시바가 지금 뭐 휘청거리고 있다 혹은 위기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이 도시바에서 나왔던 어떤 매출이 우리나라 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쪽으로 좀 흡수가 될 수 있을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도시바가 뭐 기업이 어렵지만 사실은 이제 지금 목적은 낸드 플래시를 분사를 해서 투자를 유치하자는 목적이고요. 예, 투자를 유치해서 지금 낸드 플래시 시장이 좋기 때문에 공장을 지으면 사업성이 있거든요. 네. 이제 공장을 짓는다는 목적을 갖고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시장은 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장을 안 짓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공장을 지으려고 투자를 유치하겠다. 예. 네. 뭐 그러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사람들의 이 시장에서의 위치는 뭐 조금 줄 수는 있겠지만 네. 뭐 크게 이걸 우리가 시장을 뭐 우리 쪽으로 이제 받을 거다라는 것은 좀 전망이 그러니까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은 이제 원전 사업 부문과 반도체 사업 부문이 같이 있기 때문에 원전 사업 부문 때문에 신용 등급이 낮아진 것으로 반도체 사업까지 투자를 못 받게 될 테지만 하지만 이 반도체 사업을 좀 따로 떼어서 하면은 이 반도체 사업은 신용 등급이 또 좋을 테니까 이것으로 투자를 받아서 새로 증설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 떨어질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무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방금 이 이야기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도시바가 이제 원전 때문에 어렵기는 어렵지만, 네.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공장 증설이 좀 늦어요. 늦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뺏어 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독일 키몬다, 망하면서
이게 실제로 우리 네네. 디램 쪽 업체들이 좀 호재를 봤던 거랑은 또 랜드 쪽은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호재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도시바를 어쨌든 떼려고 합니다. 사업 분사를 하려고 네. 하고요. 분사를 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릴 거고 그리고 여기 투자를 받는데 사실 도시바에 투자를 하려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 중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일본 내 인식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샤프가 일단 대만 업체에 넘어가면서 네. 그때부터 일본 내부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또 도시바까지 중국 업체에 넘기냐에 대한 국내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지금은 돈 제일 많은 데는 중국인데 네. 중국 쪽에 조금 투자를 못 받는다면 결국에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네네. 그럼 결국은 미국 쪽 자금밖에 없는데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가 선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수익을 충분히 저는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뭐 공정이 달라서 이게 투자를 더 하기 어렵다 이런 네네.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네. 3D 낸드 그렇죠. 쪽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건데 네. 사실 삼성전자 그러니까 도시바, SK하이닉스도 그렇고요. 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차기 제품, 네. 차기 기술력이라고 말하잖아요. 네네.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차차기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3D 낸드도 지금 뭐 평택 공장 15원 들여서 삼성전자 내놓고 네네. 도시바 같은 경우에도 올해 2월에 이제 또 3D 낸드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계획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기술력 차이, 맞아요. 효율성 차이. 어. 그러다 보면 지금은 당연히 뭐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이 한 32%고요. 네. 그다음에 도시바가 한 20%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 그 격차보다는 많이 줄어들긴 한 건데 네. 이게 차차차 음.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차차 세대의 기술력을 삼성전자 쪽에서는 또 개발하고 그럼요. 있는 도시바가 거죠. 당연히 네. 지금 당장 뭐 망하거나 힘들 네. 거라고도 저희도 어. 생각을 안 하지만 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지금 이조 앵커가 이야기한 거 조금 제가 보태서 이야기 네네. 드리는 건데 제 차트를 하나 준비를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지금 현재 우리가 낸드 플래시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러니까 디램까지 합쳐서 네. 반도체 시장 괜찮냐고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낸드 시장만 딱 보면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 네. 나올 아까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2D 그러니까 그냥 평면적인 낸드 시장 이제 더 이상 기술적으로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네. 이제 더 이상 거기에 투자가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쪼개나가지고. 예, 쪼개나서. 네. 그러니까 이게 미세화 공정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2D 쪽은 더 이상 뭐 추가적인 증설이나 이게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3D 낸드 쪽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쪼개는 게 안 되니까 이제 네네. 쌓기 시작한 위로 거죠. 네. 쌓여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한 48단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오. 기술이 48단. 네. 대부분이 지금 밑에가 한 32단일 겁니다. 네. 대부분이 32단인데 48단 정도로 하고 있고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가 도시바랑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지금 64단을 올린다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지난해 했는데 한 번도 양산이 안 됐어요. 아. 근데 이걸 지금 삼성전자가 64단으로 지금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지금 김용경 앵커가 말한 것처럼 삼성은 지금 이 64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 앞에 것까지 더 뒤에 것까지 갑니다. 96단까지. 이야. 그까지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네. 제가 여기서 왜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48단에서 64단까지 넘어갈 때는 굉장히 기술적인 장벽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처럼 32단까지는 대부분 공장 증설해서 많은 업체들이 따라왔어요. 네. 그런데 48단에서 64단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3D 낸드 수요가 많긴 많은데 네. 그에 따라서 공장 투자도 많이 하겠지만 그에 따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기술 격차 때문에 따라오는 기업들은 뒤에 후발주자들은 예전만큼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오. 그러면 결국에는 공급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아까 초반에 제가 보였던 그래픽처럼 대부분이 지금 폭발적으로 공급량이 늘어나는 시기가 거의 한 2019년 정도 돼요. 네. 2020년까지도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아요. 예. 그리고 나서 차츰차츰 이제 2D 랜드는 아예 없어지고 네. 이제 그 2025년 되면 대부분 다 3D 랜드로 바뀌는 것처럼 네. 일단은 2020년까지는 아직까지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 기술적인 격차라든지 투자를 네. 지금 계속함에 있어서 또 텀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오.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은 충분히 매력적인 관점으로 봐도 되는 시장이다라고 네. 보습니다. 자, 근데 그 문서지 대표가 준비한 자료를 제가 쭉 읽어보다 보니까 무슨 내용도 있냐면은 미국 정부에서는 또 중국의 공격적인 M&A를 제동을 건다고 맞아요. 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도 대부분이 많은 기술을 중국 업체들이 M&A를 굉장히 많이 해갔습니다. 네.
그렇게 근데 그것 때문에 국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샌디스크라든지 마이크론의 인수와 관련된 부분은 중국 쪽에서는 계속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미국 정부가 기술 유출 때문에 안 했단 말이죠. 네. 자, 오바마 정부 때 안 했습니다. 네. 근데 하물며 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할까요? 제가 봐요 거의 그럴 가능성 낮다고 네. 봅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업체들이 미국 쪽 기술을 빼갈 수 있는 뭐 빼간다 하긴 그렇지만 뭐 어쨌든 네. M&A를 쪽에서 습득할 수 흡수 있는, 예, 네. 기회는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현재도 한 5년 정도의 격차가 있는데 이건 제가 보기 더 벌어질 가능성이 네. 높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충분히 국내 업체들은 앞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오랜만에 이렇게 쏟아지니까 저희도 좀 기분이 좋고 저도 그러게요. 좀 생소합니다. 예. 말하기도 좀 편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좋긴 한데 요즘에 제가 이제 뭐 3D 랜드 하다 보면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에 시국이 그래서 그런지 삼성전자 그렇죠. 칭찬을 하면 사람들이 진짜 엄청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반도체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그렇죠. 팩트로 가지고 네. 있으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그래도 그럼요.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될 것 좋은 같아서. 건 좋다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저희의 의무상. 자, 그런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지금까지의 그 꽃길이 맞긴 한데 증권사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 2017년 상반기에는 잠시 주춤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아이폰 7의 주문량이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이폰이 이제 출시되자마자는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다 사는데 네.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 주문량이 좀 줄어들 수가 있고 그럴 수 여기에서 맞아요. 발생하는 이 반도체 주문량의 이 감소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는 데다가 두 번째로 중국의 스마트폰 재고 물량도 좀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팔리는 스마트폰이 재고가. 중국에서 좀 늘어나고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현재 화웨이나 샤오미, 르에코 같은 이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의 부품 주문량이 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2017년 1분기 내지는 상반기 정도에는 잠깐 그 상승 탄력이 조금은 주춤할 수 있다. 요 정도는 증권사에서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만약에 관련주들이 밀리면 오히려 네. 매수의 관점으로 그렇죠. 보는 게 맞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럼- 뭐 네. 재고가 늘어난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타격은 없겠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이 대부분 휴대폰이거든요. 네. 스마트폰 시장이지 아까 방금 맞아요. 이야기한 것처럼 새로운 IoT라든지 그쵸. 그다음에 그렇죠. 네. AI 그다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에 새로운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계속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도 빅사이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투자 관점에서 네. 네. 문서진 대표가 종목 이야기 해주실 거죠. 뭐 일단 네. 관련해서는 딱 두 개잖아요. 원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조금 나눴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할 수 있는 반도체 장비 업종이랑 소재 업종으로 나눴는데요. 네.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탑픽으로 보는 게 이제 원익 IPS, 네. 그다음에 AP 시스템,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세 업종이 이 세 종목이 공통점이 뭐냐면 대부분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업종들이 좋은 건 뭐냐면 이 반도체 하나가 아니라 OLED 관련 또 수혜가 된다는 거죠. 맞아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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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이제 공정 자체가 비슷하다 보니까 OLED도 빅사이클입니다. 거기에 반도체까지 빅사이클이니까 관련 업체들은 다 괜찮고요. 네. 아까 말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삼성이 대규모 투자하면서 삼성량 비중이 높아요. 네. 그러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AP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 종목이 뭐 저는 장비주 중에서는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네.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재주인데요. 네. 아무래도 보통 소재주는 조금 장비 업종보다 좀 늦게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네. 말 그대로 먼저 증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생산이 들어가면 네. 소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한 박자 늦지만 그래도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소재주는 전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가장 탑픽은 지금 보이시는 SK 머트리얼즈입니다. 네. 이게 일단 SK 하이닉스라는 소위 말하면 이제 아예 확실한 공급처가 있죠. 네. 그리고 특수가스 관련해서도 어쨌든 기술력이나 시장 점유율도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좋은데 차트를 보시면 개인 투자분들이 좀 안 사고 싶습니다. 그렇죠. 바닥부터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업황 개선 관련 부분은 SK 머트리얼스보다는 덜하지만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적으로는 꽤 괜찮은 똑같은 반도체 특수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원익 머트리얼스나 후성 같은 경우는 제가 충분히 한번 저가 매수 한번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저희 직설본색을 계속해서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서진 부대표가 뒷 코너에서 천사와 악마라는 그 코너를 했었잖아요. 네. 거기서 SK 머티리얼즈 진짜 많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맞아요. 물론 그 종목은 잘 집었지만 방송을 제대로 못해갖고 이제 그 프로그램이. 그때 제가 한마디 했었죠. 그만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좀 없어지긴 했는데. 엄청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SK 엄청 많이 올랐어요. 어쨌든 SK 머티리얼즈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던 부분이에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지났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문서진 부대표의 결론만 좀 듣고 네.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저 같아요. 해야 되는데. 그러면 김영로 앵커까지 제- 들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문서진 부대표. 네. 반도체 꽃놀이패를 들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제가 보기엔 반도체 관련 업종 괜찮습니다. 네. 꽃놀이패를 들고 있는 반도체 업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로 앵커 야심차게 준비한 아니요, 결과. 야심차게. 저도 말해놓고. 분위기를 아까 띄워놔야 돼. 싶었는데 네,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네. 지금 업황도 그렇고 공급 수요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상대 국가나 경쟁 업체들까지 지금 상황이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결론직설 반도체 업황에 우리 모든 네. 결론입니다.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결론직설 이걸로 해봤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 낸드 플래시를 비롯해서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지 좋은 전망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경제직설 시간이었고요. 문서진 부대표, 김영로 앵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